아침 등굣길, 골목은 늘 그 시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출근하는 어른들, 문을 여는 가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만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버스 종점에 서 있으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윤정우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출근할 곳도 정해진 노선도 없지만 습관처럼 그곳에 옵니다. 30에 넘게 시내버스를 몰았던 몸이 아직도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는 62입니다. 은퇴한 지는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갈 곳이 없다는 사실에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집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없지만 발걸음은 늘 종점으로 향합니다. 버스가 들어왔다가 나가고 사람들이 오르내립니다. 윤정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봅니다. 운전석에 앉아있지 않은 자신을 확인하듯이 말이지요. 그는 조용한 성격입니다. 말수가 적고 눈에 띄는 걸 싫어했습니다. 운전 중에도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없이, 민원 없이 하루를 마치는 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인생도 큰 문제 없이 흘러갈 거라 믿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조용한 사람이 됩니다. 아내는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전화는 가끔 옵니다. 아버지, 잘 지내시죠? 그는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그래, 별일 없다. 별일 없다는 말은 사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건 아무도 찾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종점 근처에는 작은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으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윤정우는 오래된 장면 하나를 떠올립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9해 전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 그날도 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오후였지요.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고 길가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이 하나가 저쪽으로 갔어요.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윤정우 역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방향을 함께 봤을 뿐입니다. 아이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옷 색깔도 흐릿합니다.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떠올려보면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는 그날 경찰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들 그쪽을 봤습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여럿이 봤으니까요. 여럿이 같은 말을 했으니까요. 그걸 의심하는 건 괜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그 장면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아이를 본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말을 따라 고개를 돌린 걸까? 윤정우는 벤치에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머뭇거립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그날의 기억이 다시 그의 삶으로 돌아오게 될지, 그 기억이 자신을 어디로 데려갈지 말이지요.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되는 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만은요. 윤정우는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지나가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펴서 바라봤습니다. 운전대를 잡던 손, 수십 년을 같은 일을 했던 손. 하지만 그날 이 손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윤정우는 예전에 다니던 노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버스는 더 이상 몰지 않지만 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골목을 지나다 우연히 작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윤정우는 멈춰 섰습니다. 오래전부터 있던 곳인데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잉크 냄새. 주인은 나이 든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찾는 책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둘러보려고요. 윤정우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목들을 훑어봤습니다. 소설, 에세이, 역사책. 손끝이 한 권의 책에 닿았습니다. 제목은 기억의 무게였습니다. 윤정우는 그 책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윤정우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책을 덮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좋은 책 고르셨네요.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힘든 책이지만 필요한 책이에요. 윤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는 책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윤정우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걸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내려 마시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에는 버스 기사 시절의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날짜, 노선, 간단한 메모들. 윤정우는 그날의 날짜를 찾았습니다.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날들과 똑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윤정우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9회. 전 오늘 비가 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쓰고 나니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윤정우는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랑비였습니다. 그는 우산을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습니다. 신호등이 보였습니다. 윤정우는 그곳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그날 그가 서 있던 자리였습니다. 9회가 지났지만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윤정우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 차 소리,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들. 그리고 한 목소리. 아이 하나가 저쪽으로 갔어요. 윤정우는 눈을 떴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날 바라봤던 방향으로.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정말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놓쳤던 것을 지금이라도 찾으려고.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이미 지나갔고 흔적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윤정우는 알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날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는 것을요.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혼자 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정우의 하루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우는 그날 이후 종점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으면 아이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던 얼굴이 이제는 보일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정말 봤던 걸까? 질문은 짧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윤정우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버스 기사 시절 쓰던 수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무 기록, 노선 변경 메모, 그리고 비 오는 날마다 적어둔 짧은 문장들. 그날의 날짜를 찾았습니다.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었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인데 그날은 다른 날과 똑같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윤정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때의 자신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며칠 뒤 그는 동네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사건 기록을 다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 사건이요. 기록은 오래돼서요. 특별한 진전은 없었습니다. 윤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가 그때 목격자였습니다. 네. 다들 비슷하게 진술하셨어요. 같은 방향을 봤다고요. 그 말이 윤정우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다들 비슷하게. 그 표현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수사가 어려웠지요. 그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괜히 번거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괜한 기억을 건드린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윤정우는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윤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그런 거 너무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우는 이제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우연히 지역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미해결 아동 실종 사건 재조명. 기사 하단에 기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서연. 처음 보는 이름이었지만 그는 그 기사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새로운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단 증언의 한계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우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한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윤정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본 목격자가 아니라 사람들을 본 목격자였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윤정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날을 다시 떠올리는 걸 멈추지 않기로. 혼자서라도 끝까지 생각해 보기로 말이지요. 그는 신문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 연결음이 짧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김서연 기자입니다. 윤정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제가 9해 전 그 사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이 그의 다음 시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우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시내 작은 카페였습니다. 그는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윤정우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윤정우 씨시죠? 김서연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서연은 자리에 앉으며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듣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윤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이를 직접 본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신호등 앞에 서 있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이가 저쪽으로 갔다고. 그래서 다들 그쪽을 봤습니다. 윤정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김서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본 건 아니었을 겁니다. 사람들을 봤을 뿐이지요. 그럼 다른 분들도? 아마도요.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김서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윤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기억을 하나씩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김서연은 많은 질문을 했고 윤정우는 기억나는 대로 답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 기사로 쓸 수 있을까요? 윤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카페를 나서는 길, 윤정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윤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 익숙한 길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다른 마음으로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윤정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다. 늦었지만 시작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우는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윤정우는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구청 앞 작은 카페였습니다. 출근 시간은 지났지만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김서연 기자는 생각보다 젊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메모장을 꺼내는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기다린다는 태도로 윤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윤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이를 직접 본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윤정우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 신호등 앞 사람들 고개를 돌리던 순간 말은 짧았고 문장 사이에 침묵이 길었습니다. 다들 같은 방향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아이를 본 사람은 없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이 나오자 윤정우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습니다. 오랫동안 붙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듯 했지요. 하지만 김서연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 이야기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윤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여러 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기억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며칠 동안 김서연은 옛 기록을 다시 살폈습니다. 윤정우도 집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시 버스 노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비슷한 시간, 비슷한 거리.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 서 있었던 위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도로는 넓어졌고 신호등은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주변 가게도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정우는 한참을 서 있다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와서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김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위로처럼 들릴까 봐서였지요. 그날 밤 윤정우는 처음으로 아내 사진을 꺼내놓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늘 그렇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괜한 일을 시작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며칠 후 김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CCTV를 하나 찾았습니다. 사건 현장 근처는 아니고요. 조금 떨어진 골목입니다. 윤정우의 기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상에는 아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리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정우는 화면을 보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과 정확히 겹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끝내 없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이 뭘 봤는지는 보여주지만 아이의 행방은 설명해주지 못해요. 윤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자신의 기억이 아이를 데려오지는 못한다는 거요. 그날 밤 그는 종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고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때 문득 윤정우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같은 걸 봤다는 사실보다 아무도 다른 방향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거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기억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시 찾기로. 윤정우의 걸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지는 아직 모르지만 돌아서지 않겠다는 결심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윤정우는 김서연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고 싶습니다. 9회가 지났는데 가능할까요? 해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해보지요. 그날부터 두 사람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래된 기록을 뒤지고 당시 인근 상가를 찾아다니고 흔적을 쫓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윤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씩 천천히 계속 걸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첫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기억납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우산 사러 많이 왔었죠. 혹시 아이를 보셨습니까? 아이요. 글쎄요, 확실하지 않아요. 사람이 많아서요. 명확한 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날 신호 대기 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있더군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저도 같이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들 그쪽을 보고 있어서. 저도 봤을 뿐이에요. 윤정우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증언은 하나씩 모였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정우는 지쳐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였어요. 하지만 아이는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찾는 게 목적은 아니었잖아요. 진실을 밝히는 게 목적이었죠. 윤정우는 침묵했습니다. 김서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기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집단 기억의 오류, 그리고 침묵의 구조에 대해서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윤정우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윤정우는 더 늦기 전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망설임은 이미 충분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서연 기자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사람들을 찾고 싶습니다. 그날 같은 방향을 봤던 사람들 말입니다. 김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습니다.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해보지요. 그 말만으로도 윤정우는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함께 간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된 인터넷 게시판부터 뒤졌습니다. 사건 날짜, 장소, 비슷한 시간대. 댓글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지만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날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윤정우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동네 주민센터였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남성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이를 본 건 아닙니다. 남자는 첫 마디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괜히 휘말리기 싫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말에 윤정우의 가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공기가 조금은 선명해졌습니다. 이후로도 몇 사람이 더 나타났습니다. 기억은 제각각이었고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확히 본 사람은 없었다. 윤정우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놓친 건 자신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려. 그렇다고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죄책감의 모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김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방향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왜 말하지 않았는지 그 구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모든 걸 바꾸진 못해도 진실에 가까워질 수는 있습니다. 그날 밤 윤정우는 오랜만에 잠을 깊이 잤습니다. 꿈은 꾸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도 변화였습니다. 며칠 뒤 김서연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극적인 제목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침묵, 그날의 공기, 그리고 남겨진 질문. 윤정우는 신문을 접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날의 아이에게도 같은 말을 건넸습니다. 며칠 후 윤정우는 버스 종점으로 다시 갔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주변을 보고 천천히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침묵으로 덮인 시간을 조금이나마 흔들 수는 있었습니다. 윤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려. 이제부터가 진짜 마주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분명히 앞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윤정우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 기사 봤습니다. 윤정우 씨시죠? 네, 맞습니다. 그날 저도 거기 있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윤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여성은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이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윤정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제 쪽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손만 잡았어도 말만 걸었어도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휘말리는 게. 경찰 조사받는 것도 사람들 시선도. 그래서 못 본 척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9해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이제라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윤정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무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우는 김서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언이 있습니다. 추가 기사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날 아이 바로 옆에 있었던 분입니다. 김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만나뵐 수 있을까요? 사흘 후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중년 여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서연은 조용히 듣고 기록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담았습니다. 일주일 후 후속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응은 컸습니다. 댓글이 달렸고 공유되었고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정우는 그 모든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비난도 있었고 위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우는 아내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조금 해낸 것 같아요. 완벽하진 않지만요.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우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천천히 퍼졌습니다. 폭발적이지 않았습니다. 댓글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읽은 사람들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윤정우는 그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기대도 실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이 세상에 놓였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번호는 낯설었습니다. 그 기사 제가 봤습니다.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길었습니다. 그날 아이 옆에 있었어요. 윤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본 건 맞는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윤정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숨을 풀어주었습니다. 이후로 몇 통의 연락이 더 왔습니다. 늦은 고백, 짧은 사과, 길지 않은 대화, 모두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분명했습니다. 윤정우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장면을 봤지만 같은 용기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요. 그는 오랜만에 가족과 식사를 했습니다.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기사 봤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윤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내려놓은 것 같다.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래야지. 시사를 마치고 아들은 윤정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그 말에 윤정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윤정우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건 이후 모아두었던 메모들, 기사 스크랩, 기억의 조각들. 그는 그중 일부를 정리해버렸습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지역 강연에 초대되었습니다. 큰 무대는 아니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의 작은 강의실이었습니다. 윤정우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그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청중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같은 걸 봤을 때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말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윤정우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말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윤정우는 버스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을 보는 시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보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과거는 바뀌지 않지요. 하지만 오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누군가의 내일이 될지도 모릅니다. 윤정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선택은 계속된다는 거요. 그는 조용히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고 신발을 정리하고 평범한 하루로 돌아왔습니다. 그 평범함이 이제는 조금은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정우는 다시 종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서연 기자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증언해 주었던 몇 사람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벤치에 함께 앉았습니다.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습니다. 윤정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요. 그날 그들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덜 무서웠습니다. 윤정우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같은 무게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윤정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윤정우는 내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과거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함께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